올해 1분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0.19% 증가한 5.03%를 기록했다고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0년에서 22년 사이 평균 GDP 성장률이 2% 안팎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베트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발전 속에서 인프라 산업은 연평균 5에서 6%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베트남의 인프라 산업 규모는 한화로 약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이는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는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늘 함께 공부해볼 종목인 LS전선 아시아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지만 이렇게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 생산 법인과 통신 케이블 생산 법인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입니다. 즉 주사업 자체가 인프라 산업의 필수인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기업이니만큼 베트남의 급격한 인프라 산업의 성장세에 직접적으로 이미 큰 수혜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트남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전체 매출의 73%나 되는 큰 부분이 전력 케이블에서 나오고 있으며 2년 전인 2019년에 5천억 원이었던 매출은 불과 2년 사이에 작년 7,500억 원까지 약 5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전봇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상 위의 케이블들을 지하로 매립을 하는 지중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지중화는 도시의 미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로 이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베트남의 호치민은 지난 10년간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 또한 지난해 지중화 작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1개 구와 300개 거리의 지중화 작업을 착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 아시아의 전력 및 통신 케이블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함께 공부를 했듯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2015년 당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발전 비중의 4.6%였는데 이 수치가 작년에는 10.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분의 1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지형적인 큰 강점을 앞세워서 빠르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발전 설비 용량을 2045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4배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풍력발전, LNG,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기반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서 잠재발전 설비 용량을 160기가와트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발전 설비 용량도 2045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96.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LS전선 아시아는 지난해 초에 베트남 남부 탐푸동성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해저 케이블 500만 달러를 수주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 설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수록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 증대의 기회는 급증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와 현재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시면 LS전선 아시아는 길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긴 호흡에서 아래에 이 정도 길게 큰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이번에도 이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으로 반전을 시키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작년 6월부터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LS전선 아시아의 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그러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기 위해 시도를 하다가 3월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상승 돌파를 하고 이제는 다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함께 공부를 해봤듯이 워낙 앞으로 경영 환경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 성장성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해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천천히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주당 이익 전망치는 665원으로 현재 주가는 약 퍼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거에 이 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퍼 1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퍼 12배 정도의 주가는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과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퍼 17배 정도, 그리고 높게는 퍼 20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며, 보수적으로 퍼 17배를 적용해보면 목표 주가는 약 11,3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4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96% 정도로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유보율이 900%가 넘을 정도로 높고, LS전선 아시아는 LS그룹의 계열사로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와 인프라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성장세 안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라 판단되어 소개해드리게 되었으니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수자원, 도로 등의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주요 매출은 정부기관의 발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 정책 방향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되었던 점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대선이 끝났고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미뤄두었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다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하 엔지니어링은 주 사업 외에도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발전 및 운영을 통한 전력을 판매하는 업도 영위 중이며,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7억 수준이었던 매출이 올해에는 57억 원까지 1년 사이에 7.5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은 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베트남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은 현재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며 전력 소비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발전 및 전력 수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하 엔지니어링의 주요 수주 현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하 엔지니어링은 단순 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그치지 않고 운영 위탁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전력 판매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도하 엔지니어링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메가 트렌드 산업에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이는 큰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재 주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차트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도하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최근까지 이어온 하락 파동 구간을 마무리 짓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작년 중순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든 후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현대일렉트릭 등 최근 차트적으로 좋은 시점에 놓여있는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친환경 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는 메가 트렌드로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강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꼭 비중을 가져가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부의 SOC 예산이 28조 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며 특히 앞서 얘기를 했듯이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 추세 증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작년에도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주액 1위 자리를 지킨 도화 엔지니어링은 올해 다시 실적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발간되지 않았지만 올해 한 주당 이익은 55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주가의 펀은 약 14배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약 18배 정도의 펄을 받아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는 약 10,000원 정도를 잡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이 크게 증가함과 새로운 정부가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되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성장, 특히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업력을 빠르게 쌓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장성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리게 되었으니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LS전선 아시아와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깊은 하락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견했고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투심 악화로 인해서 함께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이는 좋은 종목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좋은 물건이 할인을 할 때 사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모을 수 있는 좋은 박앤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사 모아간다면 차후에는 더 좋은 성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상승 뒤에는 하락이 있고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